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분이 아쉽게도 끝났습니다. 적분이 아니라 사실 넓이죠. 넓이. 우리가 어디서? 넓이부터 시작했죠. 단위 넓이 1부터. 단위 넓이 1로 질 수 있는 어떤 도형이 꼬이지 않는 어떤 도형이 있다고 해보자. 닫힌 도형이 있다고 해보자. 이거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단위 넓이로 한 다음에 적분까지 왔는데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 시간으로 삼고, 우리 캠프에서는 마지막 시간, 이제 고작 적분 시작했는데 끝나는 듯한 기분이지만 어쨌든 이걸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는 처음에 어떤 단위 넓이로 어떤 직각사각형에서 얘가 단위 개수 n개와 m개일 때 잴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 m개하고 n개가 아니고 얘가 어떤 a하고 b일 때도 어떤 실수요, 양수의 실수에 대해서도 이것으로도 항상 잴 수 있다. 뭘로? 그 다음에 그 넓이에 대한 식이 a 곱하기 b로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걸로 수렴한다는 것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삼각함수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너무 함수를 너무 좋아하네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해봤었어요. 이 동안에 삼각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을 알아냈고, 이 넓이를 통해서 알아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뭘 했냐면 정삼각형 또는 정사각형, 그러다가 정円각형에 대한 넓이까지도 우리가 추정을 했죠. 식을 만들었죠. S에 대한 식을 만들었어요. 이때 삼각함수로 표현하면 아주 좋다는 것을 우리가 했죠. 사인, 코사인 또는 탄젠트를 써서 했었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식들 기억나죠? 기억까지 하면 더 좋죠. 이것들을 써서 나타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n을 무한으로 보냈죠. 무한이면 바로 얘가 원이다. 원의 정의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원의 넓이로 이제 한 단계 넘어가게 됩니다. 원의 넓이로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n에서 n이 무한으로 갈 때 얘가 원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원의 넓이를 추정하는 원의 넓이를 이거에, 그러니까 s의 n에 n이 무한으로 갈 때로 원을 추정을 했었죠. 그랬더니 얘가 파이 r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원의 둘레는 2파이 r인 것 같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추정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포물선은 그때 불행히도 캠프 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포물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떤 단면을 쪼개면 바로 이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다 아르키메데스가 했던 거죠. 왜냐면 바로 이 부분에 중점을 찍은 다음에 중점에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축과 평행하게 내린 다음에 바로 여기서 접선을 긋죠. 접선을 그어서 나오는 바로 이 부분, 이 삼각형의 넓이의 3분의 4배다라는 것도 바로 증명을 해요.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하는 것의 3분의 4배다. 이 포물선의 넓이가.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증명하는 동안에 뭘 썼어요? 그렇죠. 증명하는 동안에 우리가 뭘 썼냐면 얘를 정円각형에서 그 안에서 하고 바깥에서 하죠. 안에서 하고 바깥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얘를 이제 잡아 가두는 거죠. 원의 넓이를 바로 이것들 안에서 바깥에서. 그런데 뭘 했냐면 이때 n이 엄청나게 커지면, n이 엄청나게 증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증명할 때 얘가 아니라면
얘가 아니라면 이 S가 한마디로 파이 R의 제곱이, 그때는 우리가 바로 이제 이 식을 만들지 않았지만 파이 R의 제곱이 아니라면 말이 안 된다를 보였어요. 말이 안 된다를 보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얘가 육각형에서 안에서건 이 안에서건 또는 이 바깥에서건 얘를 육각형에서 12각형 한마디로 그러니까 12각형 그 다음에 이 24각형 이런 식으로 두 배로 각을 반으로 계속 쪼개면서 이거 높여갈 때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얘가 S가 이걸로 수렴해 간다. 파이 R의 제곱으로 수렴해 간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n 제로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예, n 제로가 있어가지고 이게 존재해서 이걸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맥각형, 즉 이행각형 이걸 넘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의 S의 n과 이 실제 S가 구별할 수 없다. 그 말은 어떤 양수보다도 더 작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였죠. 이거 기억나죠? 네, 이걸 보였던 거죠. 양수인 것보다. 이게 바로 증명 핵심이었었어요. 근데 이 방식은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것을 하는 모든 이게 원일 때는 원의 성질을 써야 되고 포물선일 때는 포물선 성질을 써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도형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타원은 말할 필요도 없고 타원 그다음에 쌍곡선, 이것은 가장 기본 곡선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곡선이랄지 이것 넓이 사이클로 되고 넓이 이거 일일이 하려면 그때마다 이걸 적용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이거 완전 질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였어요? 그 뒤에 자연스럽게 생각해낸 게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카발리에르, 케플러, 카발리에르 이런 사람이 나와갖고 어떤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원을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반지름에서 가는 직선들, 아주 작은 삼각형들 또는 직선들로 보겠다는 거예요. 원의 넓이를.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고 이런 선분들의 합으로 보겠다는 거죠. 예. 이런 사고가 탄생하기 시작했죠. 네. 구가 있다면 구를 디스크들의 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엄격하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디스크라는 것이 어떻게 넓이를 가져요? 아니, 어떻게 부피를 가져요? 예, 부피를 안 가지는데 부피를 안 가진 것들의 합이 구의 부피가 나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무한히 많이 더해야 되는데 무한히 많이 어떻게 더하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끝나냐? 게다가 결정적으로 카발리에르 방식에 결정적으로 모순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모순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이거하고 이게 제가 그림만 언뜻 그려볼게요. 이렇게 중점을 잡은 이것과 이거의 넓이하고 이거의 넓이가 카발리에르 방식으로 하면 2분의 1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2배가 돼버리죠. 요거가 2배가 돼버리죠. 사실은 4배인데.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넓이가 완전히 다른데 카발리에르 방식으로 하면 넓이가 같은 것처럼 돼버려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뭐였냐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뉴턴 라이프니츠가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얘를 처음부터 선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처음부터 생각하지 말고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막대가 있다고 해보자. 일단은 넓이가 있는 엄청 작지 않아도 상관없다. n등분을 한다고 한 다음에 n등분을 한 다음에 이걸 n등분으로 한 다음에 이쪽도 n등분, 이쪽도 n등분, 이 3등분 하면 이쪽도 3등분. 네, 이쪽으로 5등분 하면 이쪽도 5등분 하면 이쪽도 그 개수만큼 한 다음에 그때마다 항상 같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항상 같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n을 점점 작게 줄여가지고 넓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가 나왔죠. 뉴턴, 라이프니츠, 페르마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한 게 뭐였냐?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예를 들어서 이게 뭐가 있었냐면 포물선이 있었다면 이 포물선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를 바로 막대로 쪼개서 보자는 거죠. 막대로 쪼개서. 그래서 처음에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막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오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 폼수가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얘를 엄청나게 잘게 줄여버리면 이렇게 줄여버리면 얘는 실제로 이 안에서 하고 밖에서 하고 안에서 하는 정사각형 그러니까 직각사각형 바깥에서 하는 직각사각형들끼리 합으로 그것들 사이에 있는 값으로 우리의 그거를 묶겠다는 거죠. 실제 넓이를 이 직각사각형 n조각 낸 직각사각형의 바깥쪽과 직각사각형의 안쪽에 있는 것들의 사이로 놓은 다음에 이 n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면 이것들은 구분이 안 간다 라는 사실. 가장 기본 아이디어는 그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아르키메데스하고 카발리에리 방식이 통합이 되는 거죠. 아르키메데스의 엄격성과 카발리에리의 편리함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표기법이 나오냐면 바로 이런 표기법이 나오죠. 네, 지우고요. 결국 바로 이것만 남는데 그래서 결국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한 부분을 델타 X로 쪼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 아이디어를 적용시키려면 함수가 필요해요. 함수, 그러니까 대수적 개념이 필요해가지고 얘가 fx의 i가 되죠. n을 엄청나게 잘게 쪼개길 거기 때문에 얘를 i를 뭘 선택하건 상관없어요. 델타 x 부분이니까 얘가 i번째에 있는 그 중에 아무거나 택하면 그런 다음에 얘를 다 더하는 거죠. 막대를 n까지 다 더하는 거죠. i를 1부터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얘를 이 n을 무한히 잘게 쪼개겠다는 한번 더 카발리에리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갖고 푼 것을 얘가 우리가 a부터 b까지라면 얘가 바로 fx dx라고 나타내면 되는 거죠. 얘가 dx로 수렴한 거니까 dx로 됐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해봤더니 이 방식으로 얘를 바로 한마디로 그러니까 얘는 다른 표기법일 뿐인데 얘를 찾기를 해봤더니 x의 n승, x의 2승, x의 3승, x의 1승 이런 것들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x의 2분의 1승의 어떤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해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부정적분 한마디로 안티 데리베티브 그러니까 역도함수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 함수라고 본다면 기울기 함수 이전에 원래 함수를 찾으면 바로 이 값이 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된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얘가 바로 이 넓이라는 것은 결국 요거랑 같다는 것을 추정해내죠. A. 추정할 뿐 아니라 얘를 증명까지 하게 되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정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대수적 수고를 하지 않고 바로 이것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이거 찾는 절차를 부정적분이라고 했고 우리가 그거의 성질을 했죠. 그의 성질을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정적분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정적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 가지고 a부터 b까지의 넓이들을 찾았죠. 넓이들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볼륨도 찾았죠. 이 함수를 회전시킨다면 얘는 이제 디스크로 보겠다는 거죠. 디스크로 보고 파이를 하게 되면 파이 r이 제곱이니까 파이 r이 제곱이죠. 이런 다음에 a부터 b까지 해갖고 볼륨도 찾았죠. 부피도. 그런데 이 부피를 보는 방식이 우리가 넓이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원의 넓이도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었듯이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원의 넓이를 원의 함수에다가 이렇게 본 다음에 얘를 4배 해갖고 얘를 한마디로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었듯이 공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작은 공에서 큰 공으로 점점 확대해가지고 그 양파처럼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건널비를 찾는 걸 해봤죠. 건널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좀 자세히 봤고요. 물론 이렇게 아무튼 조금 더 자세히 봤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어디에 이르렀어요? 이 엄청난 사실들을 통해서 이게 뭡니까?
네, 그냥 다 지우죠. 네. 네, 다 지워버렸어요. 짜증나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처음에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데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게 어떤 함수 f로 주어지기만 한다면 fx dx가 되고, 네, 넓이를 구하는 것이 되고, 이럴 때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들, 아니 그 도형들, 원, 뭐 타원, 뭐 포물선, 뭐 쌍곡선, 그 다음에 이것들과 어떤 거의 관계? 그렇죠. 이것들의 입체도형 가의 관계, 구, 그 다음에 타원체, 네, 타원체, 이렇게 된 거, 번데기처럼 모양이 된 거, 그 다음에 타원체들, 뭐 쌍곡면, 포물면 이런 것들, 사이클로이드면 이런 것들에서 볼륨과 그 다음에 건널비와 그 다음에 바로 이 건널비를 하면서 결국 뭐까지 나왔냐면 바로 이런 부분의 길이, 바로 일정한 부분의 길이, 이것도 이런 부분의 길이, 네, 그런 길이까지도 구할 수 있는, 바로 길이까지도 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것들 간에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고, 적분하면 얘가 나오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고, 네, 어떤 적당한 변수에 대해서, 적당한 그 좌표에서, 꼭 직거좌표가 아니고도, 데카르트 공간이 아니고도, 자, 그것까지 했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분의 응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다 된 걸까요? 아니죠. 이제 우리는 비로소 가장 기본인 넓이 함수의 가장 기본을 적분을 가지고 했고, 적분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좀 들어온 거죠. 우리는. 네. 이제 적분은 어디로 갈 것인가? 네. 한도 끝도 없죠.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게 A에서부터 B까지 우리가 볼륨에서도 봤지만, 그러니까 부피할 때, 그러니까 건널비 할 때 봤지만, 구의 건널비를 할 때 얘를 원 기둥 방식으로 하면은 안 나오더라라는 걸 해보면서, 문제는 그렇다면 이 수렴성, 뭘 해야 좋은가? 예, 원뿔띠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수렴성 이런 거 안 보였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게 진짜 넓이나 부피나 건널비를 할 때 진짜로 엄격하게 이 적분이 수렴한다는 것, 수렴에 대한 이론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어려운 함수들에 대해서 적분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ln x 같은 경우는 쉽게 적분이 나오지만, 어떤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함수 적분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가, 그 다음에 기본함수 적분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그걸 근사값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아예 조금 더 펀더멘탈, 조금 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모든 함수가 주어지면 요거에 넓이를 구할 수 있는가, 적분으로 구할 수 있는가예요. 적분으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바로 이런 거죠.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의됐다고 해봐요. 정의가 뭐냐면, 얘가 유리수면, x가 유리수면 1, 뭐 무리수면 0이라고 해보죠. 이런 함수 넓이 있겠어요? 없어요? 있다면 넓이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분으로? 없다면 왜 없는지,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게 되죠. 또는 적분을 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만약 혹시 이런 식으로 함수가 있다고 해봐요. 이런 식의 함수가 있다면 이런 함수의 넓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적분을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더해간다는 소리거든요. 네, 근데 혹시라도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으로 이 비슷한 부분만 모아가지고 먼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서로 계산이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주기가 아니더라도 얘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끼리 따로 모아서 따로따로, 그러니까 완전히 함수 자체를 해쳐놓은 다음에 비슷한 부분끼리 모아서 할 수 있는가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닥에 동전이 우르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10원 세고 50원 세고 500원 세고 100원 세고 세가면서 일일이 돈을 처음부터 해서 자기가 차근차근,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가는 방식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완전 해쳐 모인 다음에 100원짜리 따로 모으고 50원짜리 따로 모으고 10원짜리 따로 모으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 따로 모은 다음에 500원짜리 몇 개, 요거 몇 개, 요거 몇 개, 요거 몇 개 갖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넓이도 그렇다면 그런 아이디어가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한테 완전히 새로운,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적분이 있지도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쪽으로 이제 수학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앞으로 헤쳐나갈 길입니다. 일단은 학교에서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잘 보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러면서 항상 저희가 항상 해왔듯이 두 매스를 얘는 중요하니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글씨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두 매스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아이고 칸이 부족하네요. H 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드디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